이번 얘기는요, 어쩐지 약간 울분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안녕하세요. 결혼 11년 차 세 자녀의 가장입니다. 결혼 전부터 모든 경제권 및 문서에 대한 권한을 와이프에게 주고 나니 저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듯해요. 어느 순간부터 뭘 하든 와이프의 허락 없이는 행하기를 조심스러워하게 됐고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부분까지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이런 저의 모습에 무력함과 자존감 상실을 느낍니다. 40대 중년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해법 없을까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부 사이에서 이 경제권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투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눈치 보는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한 마음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앉아 계시죠? 저희가 살짝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살짝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희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아내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글로 봐서는 지금 북한이거든요. 이게 어떤 여행 자유라도 없고 시장도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닌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아내의 허락을 받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아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다 집사람이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된 계기는 제가 30대 초반 때 이제 못 모르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채무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까지 집사람이 매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그 계기로 이제 경쟁권이 넘어갔는데, 저도 좀 부유한 집에서 살지 않아서 하고 싶은 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못했던 것들을 좀 이루면서 아이들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옆에서 근데 지금 아내분 네. 표정이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이제 뭐가 아닌지 우리 아내분 뭐가 그것도 두 아닌지. 눈을 질끈 감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매장을 또 운영하려고 제가 주도적으로 또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사실 방치 상태로 지금 매장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면 남편이 버린 건 다 안 되고 아내가 하니까 좀 나아진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북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 뭐 잔말 필요 없고요. 정말 필요 없네. 선생님은 좀 더 이렇게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존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니까, 선생님. 아니 근데 아내분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해요. 경제 편하게 상황에서 지금 얘기해요. 안정기는 맞습니까? 예, 그럼요. 저희가 안정기 됐어요? 네, 딱 사업을 해서 한 3년 반을 고생을 해서 빚을 정말 1억 5천을 졌습니다. 1억 5천을 3년 반 만에 둘이 열심히 해서 갚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진짜 잘하시네. 성실함은 있구나. 그럼 엄청 성실합니다. 2% 부족한 채수종입니다. 양주 채수종. 2% 부족한 그 정도로 별명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를 아까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잖아요, 우리 아내분.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이제 허락을 받는 것 뿐인데 저는 하고자 하는 건 또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처음엔 아니지만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게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굳이 첫 번째 가게를 그냥 무난하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돈으로 또 다시 하고 싶다 해서 그래 뭐 하려면 해봐라 해서 또 했지만 그마저도 다 이제 정리 안 안 되는 되고 상황이에요,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현재 상황. 저는 뭐 결론적으로 네. 선생님 가정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그래. 사이다 봐, 사이다. 그치? 네, 뭐 저도 웬만하면 솔루션 다 제공하는데 이제
이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 두 분 잘 지내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떻게 인생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뭐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렇게 하듯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내분이 지금 말씀하실 때 되게 좋았던 게 아, 이 남자가 능력 있습니다. 네, 네. 성실합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럼 남자분 마음에서 그거 들을 때 되게 오는 감정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 아내가 성실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빚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북한으로 몰아야 됩니다. 이거 나만 보내면 큰일 납니다. 진짜 별짓 다 합니다. 안 됩니다. 처음 봤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은 따로 부부라고 보내주신 분이세요. 근데 딱 봐도 시급한 것이 동반인 이름을 적는 난에 아직도 법정 남편과 같이 오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야, 약간 방청 끝나고 서초동 같이 가실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말 남편이에요. 가족 모임, 부부 모임 어딜 가도 남편은 제 옆에 없어요. 다른 사람 찍어주기 바쁘고 건강 컨디션 살피면서 자상하게 다니지만 제 옆엔 없어요. 서운하다고 말을 해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요. 제가 김창옥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웬일로 같이 보러 가자고 하네요. 뭔가 느끼는 게 있으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아내분께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남편분 이게 딱 뵀을 때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아내분한테 따뜻할 것 같긴 한데 왜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매번 가시나요? 우리 아내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연애할 때는 정말 잘해줬어요. 이렇게 그때 남이었잖아요. 연애할 때는 법적으로 남일 때는 너무 잘해줘서 제가 아프다 그러면 밤 늦은 시간이라도 또 아파란 말만 들어도 아무리 늦어도 약국 가서 약도 사다 주고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연히 빈강이 둘 다 똑같이 빈강이라 그냥 우연히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갑자기 매미가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느낌이 나서 이상하다 하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느낌이 섬찟한 느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여학생이고 그래도 선배인 남자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매미가 울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마 속에서 분명히 매미는 울고 있는데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되니까는 왜 그러냐고 매미가 너무 가까이 4살 가까이서 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 밑으로 가서 잡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또 학교에 소문날까 봐도 좀 그랬고 했는데 그걸 그냥 소문도 안 나고 조용히 그냥 그렇게 끝낸 거여서 저 사람 괜찮다. 매력 있다라고. 멋지다.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부부가 되니까 가족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배려 속에서 제 자리가 없고 쟤는 그냥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나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다. 나도 좀 배려를 해달라고 해도 이분께서는 네 이분께서는 그냥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남녀 관계에서 처음에 남편이 이렇게 잘해 주셨던 건 당연히 이제 지금 아내분을 이제 여성으로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매너 있게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얼른 매미를 딱 잡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런 되게 젠틀함이나 되게 그런 걸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성으로 마음에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부부의 얼굴을 보고 뭐 부부관계도 갖고 그러면 이제 남자의 눈은 시각적 정보에 익숙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이제 뇌과학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타인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는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으로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무슨- 편하니까.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이렇게 시간을 지내보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자기 아내를 대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남자는 진짜 남을 잘 챙기는 것 같고 때로는 자기를 잘 챙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되게 방치하고 안 찾아가고 자기를 외롭게 하는 남자일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걸 누구에게 받고 싶었냐? 뭐 제 경우엔 저희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인정, 내 어머니에게 받고 싶은 인정, 아니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던 아이의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좀 인정도 많이 받고 충분한 어떤 케어도 받고 좀 아동으로서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엔 모자라게 지내신 것 같으세요? 많이 모자라게 지낸 것 같고요. 예, 오늘 사실 여기 이렇게 되게 지금 어색하거든요. 지금 이런 자리가 되게 싫은데, 근데 뭐 잘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다음 못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고, 이미 반성을 하고 그리고 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실천도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오기 어려운 게 여기에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아내가 오고 싶어 하셔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남자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과거를 봐야 하고, 근데 나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단한 각오가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실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한 거예요. 왜요? 거울 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다고 나 뭐 이상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20년, 30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기 싫어도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했다고요. 그 일들을. 그런데 난 또 이것까지 갖고 일해야 돼?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이런 거 갖고 좀 이렇게만 좀 내버려 주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오는 거 정말 불편하고 싫고요. 100% 1000% 동의요. 그리고 여성분들께 부탁하건대 그 시간을 너무 여성의 입장에서 정하지 말고, 남편의 시기가 있을 테니, 남편의 때가 있을 테니, 만약 힘이 되거든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보다는 아빠 엄청 힘드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려. 남편이 그 소리 다 들어요. 근데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다른 사람한텐 100점, 나한텐 0점이야. 엄마가 그냥 몇 마디만 하잖아. 니네 아빠는 사회활동 끝이야.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뭘 막 따뜻하게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겠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는 이해인 것 같습니다.